안녕하세요. 혹시 온라인으로 오목 한판 다들 도 보셨죠? 우리가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돌을 탁 놓을 때 그 뒤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세계, 게임 서버의 내부 설계도를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한 게임 속에 숨겨진 아주 견고한 약속과 구조들을 만나러 가보시죠. 자,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간단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게임을 켜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르는 이 로그인 버튼. 그 찰나의 순간에 내 컴퓨터와 저 멀리 있는 서버 사이에서는 대체 어떤 신호들이 오고 가는 걸까요? 서버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딱 나를 알아보고 문을 열어주는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의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여정입니다. 먼저 서버라는 건물이 어떤 부품들로 지어졌는지 그 설계도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사용자가 로그인해서 방에 들어가고 마침내 승부의 한 수를 두는 그 순간까지 데이터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우리가 게임을 하지 않을 때도 서버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장입니다. 본격적인 데이터의 여정을 따라가기 전에 이 거대한 서버라는 무대로 움직이는 핵심 배우들을 먼저 만나봐야겠죠? 누가 누구인지 알아야 이야기가 재밌어지니까요. 이 서버에는요, 크게 4명의 핵심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먼저 메인 서버는 모든 손님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정문 역할을 해요. 그리고 패켓 프로세서는 정문을 통과한 손님들의 요청이 뭔지, 편지로 치면 주소가 어딘지 확인해서 딱 맞는 담당자에게 보내주는 중앙 우편실 같은 곳이죠. 유저 매니저는 지금 누가 접속해 있는지 손님 명단을 꼼꼼하게 관리하는 게스트 목록 관리자고요. 마지막으로 룸 매니저는 실제 게임이 벌어지는 모든 방을 만들고 관리하는 경기장 관리인입니다. 이 네 플레이어가 정말 유기적으로 착착 움직여야 서버가 돌아가는 겁니다. 좋습니다. 배우들 소개는 끝났으니 이제 진짜 데이터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죠. 사용자와 서버의 첫 만남, 바로 로그인 과정입니다. 로그인 요청은 정말 잘 짜인 하나의 연극처럼 진행됩니다. 먼저 클라이언트, 즉 우리 컴퓨터가 저 로그인하고 싶어요 라는 내용이 담긴 데이터 꾸러미, 이걸 패킷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패킷을 서버로 보냅니다. 그럼 서버의 정문인 메인 서버가 이걸 받아서 바로 중앙 우편실인 패킷 프로세서에게 넘기죠. 우편실은 딱 보고 이건 로그인 요청이네 하고 확인한 뒤에 로그인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담당자에게 전달해요. 이 담당자는 게스트 목록 관리자, 즉 유저 매니저한테 가서 새로운 손님 오셨습니다 하고 명단에 이름을 올리죠. 이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끝나야 비로소 서버가 우리한테 네, 환영합니다 하고 응답을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설계가 하나 등장합니다. 파켓 프로세서. 이 중앙 우편실은 대체 어떻게 수많은 요청들을 헷갈리지 않고 정확한 담당자에게 연결하는 걸까요? 비밀은 바로 이 코드, 파켓 핸들러 맵에 있습니다. 이건 서버가 딱 쳐질 때 만드는 거대한 약속 리스트 같은 거예요. 만약 리케지 로그인이라는 아이디가 붙은 편지가 오면 다른 데 쳐다보지도 말고 무조건 리케지 로그인이라는 전문가에게 전달해 라고 미리 약속을 다 정해두는 거죠. 이 간단한 약속 덕분에 복잡한 서버가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나중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도 훨씬 쉬워지는 겁니다. 핵심 비결이죠. 자, 로그인 성공!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게임을 하려면 방으로 들어가야겠죠? 이 과정은 또 어떻게 처리될까요? 방에 들어가는 과정은 로그인과 흐름은 비슷한데요. 훨씬 더 사교적이에요. 클라이언트가 저 1번 방에 들어갈게요 하고 요청을 보내면 중앙 우편실이 이걸 받아서 방 전문 담당자에게 넘깁니다. 그럼 이 담당자는 경기장 관리인, 즉 룸 매니저한테 가서 1번 방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부탁하죠. 관리인이 문을 열어주고 사용자를 방에 들여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서버는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한테 여러분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라고 알려주고요. 새로 들어온 저한테는 원래 이분들이 계셨어요 하고 서로 인사를 시켜줍니다. 이 브로드캐스트 과정이 끝나야 진짜 입장이 완료되는 거죠. 네, 바로 이 브로드캐스트가 온라인 게임의 정말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서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방에 들어오고 나갔는지 모두가 똑같이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누군가 들어오면 모두에게 알려주고 또 내가 들어가면 기존에 누가 있었는지 정보를 싹 받는 것. 이 과정 덕분에 우리 모두는 같은 게임 화면을 보면서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드디어 사용자의 여정이 클라이맥스에 도달했습니다.
게임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하고 짜릿한 상호작용, 바로 오목도를 판에 놓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와서 오목판의 한 점을 딱 클릭했어요. 그럼 클라이언트는 즉시 그 좌표 정보를 담은 요청을 서버로 보냅니다. 이 요청은 담당자를 거쳐서 해당 게임 방, 룸에 도착하는데요. 여기서 정말 똑똑한 설계가 빛을 발합니다. 방은요, 오목 규칙을 하나도 몰라요. 그저 자기 안에 있는 오목 전문가, 게임 객체에게 자, 여기 돌 하나 놔줘 하고 일을 넘길 뿐입니다. 역할을 철저하게 분리한 거죠. 그러면은 이 오목 전문가는 돌을 딱 놓자마자 바로 체크인 함수를 불러서 혹시 이번 수로 게임 끝났나? 하고 승패를 즉시 확인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서버가 게임의 절대 심판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아무리 나 이겼다 라고 외쳐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모든 수는 서버로 전송되고 서버의 게임 객체가 돌을 놓을 때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체크윈 함수를 통해서 승리 조건을 검사합니다. 게임의 모든 규칙과 최종 판정 권한은 오직 서버에게만 있는 거죠. 자, 체크인 함수의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서버의 다음 행동은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과연 어떤 길로 가게 될까요? 서버의 체크인 함수가 판정을 내리면 운명은 정확히 두 갈래로 나뉩니다. 만약 승리가 결정됐다. 그럼 서버는 방 전체에 게임 끝! 승자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축포를 터뜨리는 거죠. 하지만 아직 승부가 나지 않았다면 아주 조용히 상대방에게만 자,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상대가 여기에 돌을 놨어요. 라고 귓속말을 해줍니다. 이처럼 서버는 게임의 모든 순간을 정확하게 통제하고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도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뭔가를 요청해야만 움직이는 서버의 모습을 봤잖아요. 하지만 정말 훌륭한 서버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아주 부지런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개발자의 센스가 정말 돋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서버는 어떻게 주기적으로 자기를 점검하고 청소할까요? 놀랍게도요, 1초마다 자기 자신한테 야, 점검할 시간이야 하는 비밀 편지를 보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할까요? 밖에서 오는 요청이나 내부 점검 요청이나 모두 똑같은 중앙 우편실을 통하게 만들어서 작업들이 서로 엉키는 대참사를 원천 봉쇄하는 겁니다. 모든 걸 안전하고 질서정연하게 유지하기 위한 정말 우아한 해결책이죠. 이 1초마다 울리는 알람은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첫째, 20초가 넘도록 돌을 안 두고 고민하는 플레이어가 있으면 턴을 넘겨서 게임이 늘어지는 걸 막아주고요. 둘째, 30분 이상 아무도 없이 텅 비어있는 유령방을 찾아서 깔끔하게 없애 서버 자원을 아껴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모든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주기적으로 저 아직 접속해 있어요 라는 생존 신호를 보내는데요. 만약 이 신호가 2.5초 이상 끊기면 서버는 이분은 접속이 끊겼구나 라고 판단하고 깔끔하게 정리해버립니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손의 부지런함 덕분에 우리가 쾌적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오목 게임 서버를 통해서 정말 잘 짜인 소프트웨어의 아름다움을 엿봤습니다. 유저를 관리하는 부분, 방을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실제 게임 규칙을 처리하는 부분,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분리한 이 설계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기서 오목 규칙을 담은 전문가만 체스 전문가나 카드 게임 전문가로 바꿔 끼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구조는 과연 오목이나 장기 같은 턴제 게임을 넘어서 우리가 상상하는 또 어떤 종류의 상호작용까지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무한한 가능성을 생각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분석의 가장 흥미로운 마지막 질문이 될 겁니다.